안녕하세요. 자, 시험 보러 갑시다. 뛰어가지 말고 천천히 가세요. 그 떨어진 낙엽도 조심해야지. 천천히 가세요. 나는 이렇게 맨날 그 시험 때마다 일찍 일어나는지 한 5시에 일어나요, 5시. 가면 아무도 없어. 나만 있어. 그 학교 등나무에 앉아서 관세법을, HS를 1회 독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본 게 다 나왔어, 그때 본 게. 그리고 딱 교실문이 열리면은 그때 들어가서 관세법 공부하고, 환탁법 공부하고. 그럼 또 1시간 동안. 근데 그때 생각한 게 그때처럼 평상시에 공부를 했으면은 발가락에서도 붙지 않았을까. 자, 오늘은 통칙을 할 거예요. 그래서 통칙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기본 시간 때, 좀, 그 규정 위주로 했습니다. 규정 위주로. 규정 위주로 하고 별다른 해석은 좀 포인트 되는 부분들만 했을 거고, 오늘 할 통칙은 시기가 되게 좋아요. 이제는 이제 관세법을 전부 다 정리하는 시기니까, 요 통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이나 서술을 하실 때 약방의 감소처럼 쓰여질 겁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아 이런 주구정에도 이런 걸 좀 쓸 수가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좀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볼게요. 아 그리고 요거 통칙을 하고 다 협약이랑 그리고 연역 또 마지막에 다 할 거예요.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할 겁니다. 재밌어. 연역은 마지막에 해야 돼. 그리고 지금 강의 듣는 거는 뭐 나중에 샘플 강의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그 관사 처음 하시는 분들은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한 최소한 2, 3회도 정도 관세협표를 보신 분이 들어야지. 이거 보신 지금 뭐 처음 드신 분은 환불하세요. 환불 안 됩니다.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은 제 교재 봐봐.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거 어제 하루 종일 업체가 할 일 없어서 만든 거예요. HS 코드 맨 오른쪽 봐봐. 디피컬티 난이도가 탑이다 탑. 이건 난이도 탑이야. 오늘 할 거는 탑, 미들, 로우예요. 내가 맞게 썼나요? 탑, 미들 다음에 뭐지? 로우. 그래서 L을 썼는데 예중에 여러분들이 AO 나중에 관사들 좀 하실 텐데. 관세법 255조에 있는 거. 그거 하면은 위험평가가 돼, 위험평가. 그 수입 통관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환급에 대한 오류, 그리고 수입 또는 수출신고 시 정정, 그런 걸 어떻게 줄이냐, 그걸 연구를 하게 돼요. 그때 들리는 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위험성, 탑, 데인저러스인가? 이제 실물로 놓으니까 기억도 안 나네. 아무튼, 그런 게 있어. 몰라보라. 자, 오늘,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 하고 오늘 아는 거는 시험 전까지 다 쓸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자, 이런 게 있어. 조세 법률주의가 뭘까? 항상 난 끊어. 모든 문장. 그치. 이건 완전 오케이고. 그래서 조세의 지금 보면은 부가, 뭐 징수 관련해서 법률에 의한다. 즉 법률은 국회의원이 망치 두들겨 만든 거니까 국회에서 부가 징수라고 했는데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당연한 거고 세목이라고 하지 세목. 세목도 조세 법률에 따라서 국회에서 정해요. 국회에서. 그래서 관세법도 법률입니다. 그래서 관세법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별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관세 내시면은 별의별 고시, 한 50여 개의 고시가 있는데, 그거 다 보실 텐데, 그거 보면은 맨날 별표랑 별지 서식이 있어. 다 한 60몇 개 돼요. 근데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관세율표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율표는 그 WC에 정한 HS 협약 플러스 부속서예요. HS 협약 플러스 부속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준용을 해가지고 관세율표에다가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관세법 별표로서. 그래서 관세율표는 법률이에요. 법률. 그래서 관세 세목도 법률로 정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목이 뭘까?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동안 배운 HS에서 세목이 뭐예요? 세목. 아니야. 종목. 부가 대상. 뭐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물품. 수입물품을 우리는 뭘로 표현해? 이걸 코드화 시켜야 되니까. 그거 말고 호의 용어지. 그래서 우리 관세율표 별표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호의 용어인데
원래는 소호까지 씁니다. 관수일표는 6단위까지. 호의 용어가, 아우, 진짜. 호가 있고, 여기에 호의 용어가 있고, 여기에, 아우, 진짜. 기본 세율이 있어. 근데, 이건 좀 틀린 말이야. 예전에는 이렇게 4단위까지, 4단위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세율이 있었는데, 이제는 6단위예요. 소호. 호의 용어. 이제는 여기는 소호의 용어. 이렇게 되어 있어. 6단위별로. 그래서, 소호 같은 경우는 XX 소호고. 소호의 용어는 뭐, 이런 물품 품명이 있겠지. 호의 용어. 그 다음에 여기에 기본 세율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성체를 갖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정한 게, 호의 용어, 소호의 용어, 다 이게 다 법률로 정한 거야. 함부로 못 바꿉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물품을 수입을 하면은, 어떤 물품이 들어왔어. A라는 물품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다 수식 박아야 돼.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일단 물품의 품명을 가지고 호용을 잡아. 그러면은 이렇게 6자리가 잡혀져. 그러면은 여기에다는 세율이 잡힌다. 이 순서예요. 이 순서. 그래서 이렇게 코드화 작업을 해요. 코드화 작업. 그래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다 법률입니다. 법률. 이 조세 종목과 세율은 관선정이다. 국회에서 정해요. 국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물품이 들어왔는데 이런 물품들은 이 물품의 기능, 용도, 형상 얘기 처음 하네. 오늘 하려고 그랬어. 옛날부터. 형상. 그리고 재질. 뭐 실무에서 성분이라고 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구성 요소. 요거에 따라서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육이나 설육의 어떠한 물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떠한 소매형으로 포장이 되어 있거나 어떤 조건 하에 그러면은 이것들이 류가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동일한 물품이라도 요거에 따라서 품목 분류가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관세 표를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을 겁니다. 많이. 그렇죠? 그래서 뭐 저장법도 되고 뭐 보존법도 되고 뭐 가공도도 되고 다 들어가. 재질이 했구나.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모든 이러한 A라는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품목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통칙이에요. 지금도 제가 하는 용어는 다 이제 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통칙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관세율 표에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통칙이라는 뜻도. 통칙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규정이라 보면 돼. 통칙은 일반적인 규정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통칙 1에 있으면은 여기 주하고 호의 용어가 있어. 요거는 약간 좀 세부적인 기준이다. 세부적인 규정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했어요. 자, 잘 들어요. 우리가 통칙을 지금까지 몇 번씩 보면서 이 통칙 규정이 좀 객관성이 있습니까? 객관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이거는 표현들이 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야, 다. 통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느낌 받아주셔야 돼. 첫 단추를. 통칙은 느낌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느낌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적용한 거는 호의 용어나 호의 용어에 대해서 정의 규정이나 분류 규정, 범위, 재배 규정, 그러한 주 규정이 바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규정도 솔직히 말하면 세부적 규정한 게 아니야. 이것도 이렇게 표현돼. 약간 세부적 규정, 약간 세부적으로. 그래서 주규정이 이건 일반적인 규정이고 이건 세부적인 규정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 약간 몇 개 세부적인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주규정이나 호의 용어에 의해서 품목 분류할 때도 요게 적용될 수가 있어. 있어요, 없어요? 예시 하나. 뭔 소리 하는 거야? 예시. 주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리쁘네? 주규정이 있는데 주규정만으로 품목 분류가 불가능해. 주규정이나 호의 용어에서도 품목 분류가 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 그런 경우에는 통칙을 적용했어. 이게 다시 와가지고. 대표적인 게 뭐야? 그 기능다는 기계, 아니, 복합 다개는 기계 기억나지 않으세요? 복합 기계 다개는 기계? 거기서 보면은, 어떻게 분류해? 두 가지 이상의 복합 기계, 그리고 다개는 기계가 단일한 물품을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분류하잖아요.
그 이외에 주기능 또 있나요? 없잖아. 그러면은 주기능이 두 가지야. 똑같아. 동등해. 주기능이. 그걸 어떻게 분류해? 통치기 정도, 통치기. 그래서 이 주나 호의 용어도 상당히 불완전해요. 그래서 결론. 이러한 주나 호의 용어에 의해서도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된다. 그게 바로 통치기다. 통치기 플레이 뭐야? 그렇지. 관세표 해석에 관한 뭐? 관세표 해석에 관한 통치기라는 거야. 그래서 관세표 해석에 관한 관세율표 이거 관세율표에 얘네들이 다 일반적이고 이게 약간 몇 개 세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상적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석이야. 일반적으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때문에 흥분돼. 해석을 했네. 해석을. 그래가지고 이 통치기 정되는 거야. 느낌이 좋아? 그렇게 와야 돼. 그렇게.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 잘 끼워야 돼. 또 하나 예시 들까요? 자, 이제는 내가 막 줌 얘기해도 여러분들 타타타 알아들어. 하나 얘기할까? 이거 뭐야? 16주의. 이게 뭐야? 여러분들 이거 넣으면은 이거 물었을 거야. 내 책에 다 있잖아. 아니, 아니, 16주의 제목이 뭐냐고. 그래! 16류 분류한 게, 이거 제가 지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라고. 다 맞는 소리니까. 여기 보면은, 육설, 피어, 가변, 수가, 그리고 이들의 배합물이 있어. 왜? 16유자지. 이제 헛개 보여요. 시험이 얼마 남으니까. 헛개 보여? 그럼 헛개수를 먹어, 그러면. 하여튼, 이런 거랑 배합물. 있어. 근데 이런 게 몇 프로? 20%가 초과되면은 16류 분류가 돼. 완전히 16류 분류가 조건이야. 제가 각 류에 대해서 분류 원칙을 다 설명드렸어요. 어떠한 주규정이 원칙이다. 해당 류의 분류 규정에서. 이거는 16류의 분류 원칙이다. 16류의 분류 원칙. 그쵸? 조제 식료품이랑 비교를 할 때. 자, 그래서 얘는 20% 초과야.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 20% 초과하면은 얘네들은 16류 분류를 해. 채소가 들어가거나 뭐 과일이 들어가거나 거기다가 고기가 약간 들어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이 20% 초과만 되면은 16류 분류를 해.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16류 결정이 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호를 정한다고. 호를 어떻게 정해? 이렇게 어려워. 그냥 중쿤이로. 자, 중량이 큰 성분이래. 근데면 걸 1601부터 1, 2, 3, 4, 5 소, 조, 애, 캐, 갑. 이거 어류, 그렇게. 근데 중량이 큰 성분이네? 배합물이야. 근데 6, 50%. 어류 50%야. 이거 어떻게 분목을 할 거야? 이거 어떻게 분목을 할 거야? 이거 기준 문제예요? 어떻게 분목을 할 거야? 왜? 각 호나 통칙을 마지막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정말 말씀 잘하셨어.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통칙의 후단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얘는 통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왜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관세부 회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니까. 통칙이니까. 그쵸? 근데 이거에 대한 또 예배도 있어. 이거 있잖아요. 15부의 합금. 최대 중량. 안 되면은 최종호. 그쵸? 최종호. 그리고 11부. 주입원. 이것도 최대 중량, 최종호. 공중합체도 최대 중량, 최종호. 복합물품은 15부 주칠의 복합물품은 15부 주칠의 복합물품. 거기에는 최대 중량이로 하고 뭐 최종호 그런 거 없어요.
면적은 신발이고. 그래서 이러한 느낌으로 주기 규정을 다가서야 된다고. 이제 수준을 팍 하고 높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통치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의미를 이제 알아버렸어.